이 통계학에서의 첫 번째 알고리즘이 바로 이겁니다. 테스팅, 가설 검증. 예, 이게 가장 큰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할 겁니다. 얘기했던 것 쭉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얘기죠.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기존의 기업이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죠. 배터리의 사용 가능 시간을 향상시킨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대요. 그렇구나. 발명한 거죠. 그래서 통계적 가설을 세우고 그거의 진위를 검증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때 어떻게 가설 세울래요? H0, H1, 점, 콤마 쓰고 가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돼. 첫 번째 H0 기존 가설이 뭔가요?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뮤가 있다. 평균 48시간을 한다. 기존이야. 기존의 사용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존 주장이 H0인 거예요. 뮤가 48시간이다. 이게 H0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최신의 가설은 뭐예요? 대립가설, 대안가설은 H1이죠. 그럼 뭐야? 뮤가 48시간보다 커졌다. 혹은 작아졌다. 혹은 같지 않다. 이런 세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배터리가 평균 48시간 써. 기존이야. 근데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어.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해. 뭐라고? 48시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 주장을 좀 당연히 하겠죠. 48시간보다 작아졌습니다. 이런 주장은 안 하겠지, 기본적으로는. 그지? 왜? 이건 말이, 의미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그 다음에 48시간은 아니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48시간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기존이랑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다르다. 기존과 다르다. 차이가 난다. 차이 나는 클래스. 이런 거야. 차이가 있다. 이거야. equal, not equal, 그럼 차이가 있다. 이런 뜻. 이게 주장인 거예요. 요렇게 쓴 거 있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지금 쓴 거. 요게 가설을 세운 거야. 스텝 1 끝난 거야. 요렇게 쓴 거. 자, 보세요. 요렇게 쓴 거.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쓴 거 있죠. 얘는 좀 친절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쓴 거야. 한국말로 과거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의 분포 48시간으로 조사됐어. 뮤 평균 48시간이야 라고 하는 이 가설. 이 null hypothesis예요. 됐죠? 이거보다 늘어났어 라고 주장하는 거. 얘가 H1이야. 간단해. 요렇게 한 거가 가설 끝. 가설 세운 거 끝이에요. 자, 그럼 뭐만 하면 돼, 이제? 뭐만 하면 돼? 검정만 하면 되는 거야. 테스팅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테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은요. 테스팅부터 먼저 할게요. 테스팅은 이렇게 할게요. 테스팅. 이렇게 테스팅부터 할게요. 테스팅. 가설 검증 순서. 자, 가설 먼저 세웠고요. 오류의 크기를, 여기 1종 오류, 2종 오류 있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오류의 크기를 설정한다. 여기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고요. 요거를 유의 수준, significance, 아까 유의하다, 중요하다, 필연이다라고 얘기하는 유의 수준 단계 정도를 세우는 거를 이 오류의 크기를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읽어보시면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이제 증거를 제시할 건데요. 통계학에서의 증거 제시는 표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본, 샘플링을 해서 내가 주장을 할 겁니다.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표본의 결과가 나올 건데 H0가 사실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유의 수준이고요. 이 유의 수준을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하고 보통 0.05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유의 수준을. 이거는 5%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자면 확률 분포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존의 배터리가 이 평균 48이라고 하는 이 평균에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48이라는 평균 이거를 더 늘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늘어나게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내가 늘려야지만 너가 믿을 거냐, 너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할 거냐. 바로 요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오른쪽 끝 쪽에 정도로 가줘야지만, 요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줘야지만 얘가 믿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이 K 요 지점 정도 오른쪽 요 면적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 이 K가 그래서 유의 수준이 되는, 이게 유의 수준이 된다. 요 수준이고 유의 수준 요 오른쪽에 파란색에 해당되는 정도가 되는 이 알파 값이 유의 수준 정도가 되고요. 이걸 보통 0.05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 혹은 다른 말로 5% 이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파란색 부분 안에 들어오면 기존의 가설을 리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증거를 확보해도 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저 하얀색 쪽이야. 그러면 뭐야? 아니야. 너 증거가 아직 불충분해. H0를 기각할 수 없어. 그냥 채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채택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0.05라고 하는 이 작은 영역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유의 수준을 보통 0.05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들어가면, 자, 배터리 사용 기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설은 끝났고요. 유의 수준도 알렸습니다. 0.05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설정을 해서 이제 가설만 테스팅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유의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가설 검정하기 전에 이미 0.05 혹은 가설이 여기 유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 지금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고전적인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가설 이 유의 수준이요, 이 K 값이 작아지느냐 늘어나느냐, 이게 변동에 따라서 H0, H1 기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확 결과가 바뀌어버려요. 얘가 이거를 그대로 이 유의 수준 알파 가지고 하게 되면 얘처럼 요거 조금 알파 0.05인데 이거보다 좀 크게 만들면 이 기각 영역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더 작게 만들면 굉장히 기각하는 영역이 작아져서 H0를 리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유의 수준을 확 바꿔버리면 이거는 땡이 이제 갑자기 결론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P 밸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의 수준을 정하고 유의 수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P 밸류라는 값을 테스팅할 때, 검정을 할 때 얘를 유도합니다. 유도를 해서 이 P 밸류 값을 보고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 P 밸류는 왜 유의하냐면
이미 테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예. 테스팅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유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유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p-value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자, 가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정을 해요. 자, 검정을 하는데 뭘로 한다? p-value를 유도를 하자. p-value를 유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애를 0.05로 두는데 얘보다 p-value의 값이 여기서 얘처럼 p-value라고 하는 값이 아직 안 나왔는데 p-value라는 값이 유의 수준으로 정한 0.05보다 작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기각 영역보다 더 작은 거야. 엄격하게 작은 거야. 이게 더 작다란 얘기는 뭐예요?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충분한 근거가 확보가 됐고 H0를 리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0.05보다 더 작다니까 p-value라는 애가.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히 리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얘를 기각하겠다라는 거고, 얘를 기각하겠다는 뜻은 뭐예요? H0를 기각하고 누굴 받아들여? H1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검사가 이기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P값을 측정했는데 유의 수준 알파 0.05보다 큰 값이 나왔다. 이건 뭐다?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고 유의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우연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서 H0를 리젝할 수 있어 없어? 없다. H0를 리젝할 수 없다. 리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H0를 받아들여야지.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진짜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단측 검정하고 양측 검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아까 여기서 요 한쪽만 얘기하는 걸 단측 검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양쪽을 살펴봐야 되는 거를 양측 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사용할 거냐, 어떤 걸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거냐를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뭐에 의존한다? 전적으로 주장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 주장. 내가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지금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이거. 혹은 감소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부등호 크다. greater. 크다 혹은 작다. less. 이런 거면 무조건 뭐다? 얘는 무조건 단측 검정을 하는 거고. 주장하는 가설 중에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이건 뭐다? 얘는 양측 검정으로 한다. 양측 검정을 한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 다 보고 두 개를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를 해서 여기 두 배를 곱해서 이렇게 합니다. 양측 검정일 때는요. p-value 나온 거에 두 배나 더 곱해준 값이 0.05보다 작아야지만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라는 그 사실은 결국은 양측으로 다 봐야지만 그리고 두 배를 곱한 값이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반측일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를 기존 가설을 리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다 한 거고요.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